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전하연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대중이 서로 잘 사는 묘방 3가지로 첫째, 서로 먼저 공경하는 도를 잃지 말 것이요. 둘째, 서로 먼저 양보하고 남의 뜻을 맞추어 주는데 노력할 것이요. 셋째, 서로 먼저 남의 장점만 말하고 각자의 단점을 고치는 공부를 힘쓸 것이다. 이상 3가지도만 놓지 아니하면 언제나 웃음 짓고 화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한 습관을 본받아 실천하고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친다면 건강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겠죠.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요즘 운동하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본받아야겠다 생각은 하면서도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운동도 체질에 맞게 한다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체질에 따라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예, 일단 열이 많은 더위를 많이 타는 양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할 때 유산소 운동, 우리가 체내에 열을 적절하게 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떨어뜨리는 데는 땀을 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땀나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한 60에서 70%, 근력 운동을 40에서 35% 정도의 비율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비해서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의 소유자는 근력 운동을 60에서 70%로 늘리고 유산소 운동을 한 30에서 40%로 줄여서 운동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와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생기면 또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고요. 건강한 삶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 최진용의 한방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이 직장인들 보면요, 유독 배가 나와서 고민인 분들 많습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장 지방이 더 빨리 쌓이게 돼서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복부 비만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만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박사님? 이제 비만은 우리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체중이 적게 나가면 비만이 아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이제 지방 조직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하는 스포츠 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체질량, 체비만 지수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지수가 이제 25에서 이제 30, 이렇게 30 넘어갈 때 비만으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지수 자체가 높아지는 경우를 비만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늦은 시간 야식을 먹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움직임은 줄어들고 늦은 밤에 야식은 먹고 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만율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19세 이상의 비만율은 30약 7%에서요. 2019년도에 비만율을 보면 한 33%로 약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복부 비만은 한 25%에서 35%로, 특히 연세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 복부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왜 복부 비만 정말 건강에 위협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복부 비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복부 비만인지 이걸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복부 비만은 이제 다른데 이렇게 손이나 뭐 허벅지, 다리 쪽에는 지방이 많지 않은데 예, 배 쪽에만 지방이 많은 경우를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고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많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예,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허리 사이즈를 쟀을 때 예, 90cm 이상인 경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85cm 이상인 경우를 예, 복부 비만으로 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 이제 정확히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칫솔질을 하다가 이제 거품이 떨어지는데 그 거품이 그냥 바닥에 떨어진다. 예, 그러면 복부 비만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칫솔질을 하는데 예, 배 쪽에 거품이 자꾸 떨어진다. 어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복부 비만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내장 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이 왜 이 피하 지방보다 위험한가요? 예, 이 내장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은 이제 우리 복부를 보면 예, 근육과 이제 피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이렇게 잡았을 때 예, 그 부분이 이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으면 이 부분에 잡히는 건 피하 지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복부의 내장 지방은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CT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은지 내장 지방이 많은지가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고 이 동맥경화에 의해서 혈관 안에 이제 피떡이 생기게 됩니다. 예, 피떡이 생기게 되면 이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예, 뇌혈관을 막게 되면 이제 뇌졸중, 예, 중풍이 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심장에 가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예, 심근경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장 지방은 아주 극도로 또 조심을 해야 되고 언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많고 내장 지방이 적고 남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 예, 남성분들의 경우에 이 항상 뇌졸중과 예, 심근경색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복부 비만을 보면 왜 윗배가 볼록한 경우가 있고 또 아랫배가 볼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유형은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이게 일차적으로 한방에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체질과 또 본인의 이제 음식이라든지 음식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윗배만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서서 있어도 윗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누워 있어도 윗배가 나오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이 경우를 이제 꺼지지 않는 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로 이제 이제 배꼽 위쪽에 이제 위장관이 위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음식의 소비량에 비해서 음식량이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경우에 윗배가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 아랫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윗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랫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예, 누우면은 아랫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일어나서 걷게 되면 아랫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똥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에 이제 체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복벽이 약해지고 이제 복근의 힘이 떨어지면서 아랫배가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랫배가 나와 있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살쪄 보이지는 않는데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복벽이 약하다든지 이제 근육량이 복근이 약해져 있을 때 장관막에 의해서 이 장을 들어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고 밑으로 처지다 보면 배꼽 아래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꼽 아래 복부 비만에서 특징적으로 하나가 또 여성분들이 이제 살이 찌는데 대체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 아랫배가 좀 나오고 특히 이제 엉덩이, 허벅지에서 주로 이제 하체 비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분들은 좀 체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자기 자신이 만약에 허벅지가 살이 있다, 아랫배에 붙는다, 이제 이랬을 때 이걸 제일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체질적으로 좀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랫배에는 S결장, 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변이 원활하게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찰을 하다가 보면 복근이 약한 사람 말고 하체 비만 쪽인 여성분들을 주로 진찰하다가 보면 거의 90% 이상이 대변이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하게 되면 변이 좀 나가고 식이섬유를 좀 덜 섭취하면 변이 좀 잘 안 나가면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찌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하체 비만 쪽, 하복부에 이제 비만이 있는 분들은 항상 내가 변을 시원하게 받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체 비만이 생기기 전에는 하루에 2번 정도 변을 받는데 하체 비만이 늘어나면서 하루에 좀 대변을 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옆구리 쪽으로 해서 살이 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남성분들은 복부 비만이 있을 때 누워도 배가 들어가지 않는데 여성분들의 경우 이 경우 이제 피하 지방이 주로 많으신 분들입니다. 피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누우면 배가 쑥 꺼져서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일어나면 옆구리 약간 허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량이 이제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 배둘레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부에 전체적으로 윗배, 아랫배, 그 다음에 허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량도 많아지고, 운동량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섭취량도 줄어들고, 대변의 배출량도 적어지면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복부 비만이 왜 생기는지도 궁금해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을 한방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과식의 정의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장이 그래서 우리 요즘 뷔페 가면 위가 큰 분들이 훨씬 혜택을 보잖아요. 네. 그 대신 이제 위가 작은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움직이는 양, 그래서 내 소모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때 우리가 밥 먹고 누워서 밥을 2그릇 먹고 자도 일어나면 배가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 기초대사량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과식은 내가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은 양에 비해서 소모되는 양이 이제 적은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남은 찌꺼기는 어디로 나가냐?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가 항상 대변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배가 찬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제 요즘 양의학에서는 뭐 기초대사량이 조금 떨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가 나이가 이제 젊었을 때는 밥 두 그릇 먹고 자도 그냥 배가 미끈하거든요. 이건 배가 따뜻해져서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는 벨트를 꽉 조여도 우리 배심이 있어서 그걸 견딜 수가 있는데, 벨트를 좀 세게 하면 이 견디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배 자체를,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이 배를 만져보면 약간 찬기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는 분들은 이 배꼽에서 약간 찬바람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자꾸 뭔가 더위는 타는데 또 음식은 먹으면서 맛은 있는데 보면 이렇게 배를 만졌을 때 뭔가 서늘하다, 좀 차갑다 이랬을 때는 이 복부가 차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질입니다. 네. 체질적으로 먹어도 좀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고요. 좀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저장형 체질, 소비형 체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경우를 이제 아이들이 올 때도 아이들이 그냥 우리 뭐 세뱃돈이다, 우리 어르신들이 돈을 줘도 저금 통장에 꼭 저금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출하는 형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저장형으로 태어난 체질이 있고, 내가 음식이 들어오면 뭔가 기운이 나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대변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 나가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내가 물만 먹어도 자꾸 살이 찐다는 형이 이제 이때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의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왜 내가 성격이 좋아서 살을 못 뺀다면서 왜 뱃살은 인격이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농담으로 넘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복부 비만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 이 복부 비만이 이제 뭐 한 2000년도 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80년도만 해도 인격이고 사장님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복부 비만은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앉았다 일어나면 좀 허리도 시끈시끈하고 항상 피곤하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월경도 불순해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비해서 특히 이제 체내에 지방이 늘어나면서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러한 질병들이 올 수가 있고, 특히 복부 비만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척추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요. 디스크라든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발바닥에 이제 족저근막염에도 영향을 주고, 또 요즘 연구에 의하면 이 복부 비만은 치매를 발생하는 그 확률도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보다 50% 정도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 복부 비만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남성과 여성의 복부 비만은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동요법이나 뭐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그 내장 지방이 많기 때문에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음식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 문화가 거의 없는데, 예전에 회식을 하게 되면 거의 1차, 2차, 3차. 그래서 제가 환자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6시에 끝나고 회식을 3차까지 하면 뭐 12시까지 6시간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 한 2000칼로리 먹어야 되는데, 체크해 보니까 그 앉은 시간에 8000에서 10,000칼로리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을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 저녁을 적게 먹어야 되고,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많이 내주면서 그래서 예전에 남성분들이 이제 1차, 2차 가고 이렇게 사우나 가서 땀 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회사 출근하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데 땀을 빼주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드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주면서 내장 지방을 태우셔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피하 지방이 많고 또 이 복근이 약하기 때문에요. 복근 운동을 하시는데 이때 복근 운동을 윗몸 일으키기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스트레칭이라든지 좀 빨리 걷기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이에 비해서 좀 마르면서 하복부가 이렇게 비만한 여성분들의 그 하복부 비만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복근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많이 심하게 오면 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훌라후프라든지 적당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근력 운동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실 때 이 복부의 근력 운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었다 뭐 생수통을 놨다 하면 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대흉근도 같이 움직이고 걷고 이랬을 때 같이 뭐 허벅지나 이 상체 근육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코어 근육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부 비만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나 훌라후프로 뱃살을 뺄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전체적 운동이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윗몸 일으키기는 우리가 복부에 지방이 있는데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뭐 이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살이 빠져 있고 체지방이 빠져 있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훌라후프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또 키 크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한테 훌라후프 운동은 집안에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줌으로 인해서 이 코어 근육이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릴 때 중둔근이나 대둔근의 운동도 되고 우리 훌라후프 어렸을 때 해보면 계속 하다 보면 땀이 나고 또 이건 좀 재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는 혼자 하기도 또 어렵고 누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단 너무 재미가 없고요. 힘이 들어요. 뭔가 하려면 재미가 있고 좀 쉽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도 이 윗몸 일으키기보다는 훌라후프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훌라후프 집안에서도 간단하게 훌라후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도움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복부의 비만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갑니다. 지방 흡입술은 복부 비만에도 효과적이다? 복부 비만에 효과적인데요. 여성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피하 지방이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흡입술을 할 때 안에 내장까지 뚫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하 지방이 많다. 이 경우에는 이제 효과적이지만 내장 지방이 많다. 이 경우에는 효과가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복부 비만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배를 열심히 주무르면 지방이 분해돼서 배가 들어간다. 저는 그럴까 싶어서 많이 주무르는 편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럼 멍이 들었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거 피하 지방은 이걸 뭐 주무른다고 해서 뭐 약간 순환은 되는데 피하 지방이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장 지방은 이 피하 지방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겉에 주무르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오히려 핫백을 하고 약간 마사지로 해서 이렇게 할머니 손은 약손이다 하면 배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배를 따뜻하게 하면 안쪽에 기초대사량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세게 주무르지 이렇게
꼬집지 마시고 이 마사지로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것이 따뜻하도록 문질러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따뜻하게 예. 문질러줘야지 멍은 안 생기고 예. 그렇겠네요. 자, 인체 질병을 유발시키는 이 내장 지방 방치해서는 안 될 겁니다. 복부 비만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나요? 예, 제가 원인이 네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가 요즘은 한 가지로만 오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과식입니다. 예, 그런데 과식은 제가 요즘 진찰하는 중에 이제 움직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적거든요. 네. 예, 그런데 식사를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그것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가 약간 고플 정도, 특히 이제 저녁은 배부르지 않을 정도로 소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음식을 적절히 먹고 배가 찼는데 그 다음에 간식을 먹는 것은 과식의 범주가 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과식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한방에서 제가 치료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대변입니다.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을 환자하고 전화 상담을 할 때도 꼭 묻는 게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파서 전화하면 제가 묻는 게 항상 있죠. 소화가 잘 되는지, 대변은 잘 보시는지. 그래서 먹는 양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이렇게 복부 비만 환자분들의 경우에 여성분들은 90%, 남성분들은 한 50%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 대변에서 연동 운동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이게 대변을 한 번 봐도 불편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내가 체중 복부 비만하기 전에 내 대변을 하루에 몇 번 봤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2번, 3번 봤는데 요즘은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런 경우라면 장 안에 변이 많이 차 있다고 보시면 되고 배변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복부가 찬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나이가 여성이 이제 50 폐경이 됐다. 그 다음에 남성분들 50이 넘어갔다. 그러면 거의 100% 정도가 다 배가 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50 넘어가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말하면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네. 그걸 예전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도 비유를 하는데 젊었을 때는 밥을 2그릇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배가 차기 때문에요. 조금만 먹으면 자꾸 배가 부른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핫백도 해주고 이제 한방에서 적외선, 그 다음에 이제 약침, 그 다음에 이제 뜸요법.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 장수의 비법 중에 제가 예전에 하나는 화내지 않는다, 분노를 참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꼽에 뜸 뜨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체질적인 요인입니다. 네. 선천적으로 음식을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꼭 체질 검사를 받고 이에 따른 체질 치료를 먼저 해서 몸무게를 적정 몸무게 정도,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몸무게보다 한 5에서 7kg 정도는 빼고 그 다음에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군요. 그럼 여기서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요? 박사님,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산후 1년 된 복부 비만 치료 사례입니다. 34세 여성 160cm 75kg입니다. 복부가 임신 7개월 정도 임산부로 착각할 정도로 배가 나왔다. 이건 환자분이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1년 전 둘째 아이 임신 중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했고 출산 후부터 이제 복부 비만이 오히려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잘 먹지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고 항상 대변은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부 비만의 이제 원인 진단. 상기 환자는 이제 복부의 피부를 봤을 때 윤기가 없고 거칠고 또 맥에 부하면서 힘이 없고 1분의 맥동수는 64맥으로 느린 맥이었습니다.
예, 맥박수가 느리다는 것은 몸이 차다는 걸 전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한 75맥 정도는 뛰어야 되는데 68맥 이하는 예, 몸이 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이제 복부 비만은 이제 먹는 양에 비해 이제 대변이 시원치 않아서 배출량이 적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출산하면서 복벽 또 복부의 근육이 이제 약해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맥에 힘도 없었고 느려서 예, 배가 차가워서 이제 장에 연동 운동이 적어서 먹는 양에 비해서 뱃속에 자꾸 지방이 축적되는 체질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산후에는 어혈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어혈 배출이 안 되면서 이제 복부 비만이 증가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치료는 이제 먹는 양을 10% 정도만 줄이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연동 운동 강화약으로 이제 대변이 배출되도록 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자궁과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 세 번째는 이제 어혈 제거약을 4개월 투약 후에 이제 12kg 정도가 이제 감소해서 환자가 만족한 사례였습니다. 네, 복부 비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복부 비만이나 평소 질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100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복부 비만에는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예, 이 복부 비만은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 두 번째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 세 번째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같이 많은 경우. 네. 예,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많은데요. 이게 특히 이제 체질적 요인이 높습니다.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의인을 각각 10g씩 넣고, 예, 물을 1000cc 넣고, 예, 20g, 20분 정도 끓이면 예,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에 하루에 2번 복용하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예, 율무 쌀입니다. 이 율무는 바로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의인 율무를 넣으실 때는 예, 율무를 살짝 볶아서 예, 믹서기에 좀 한번 갈으셔야 됩니다. 예, 믹서기에 살짝 갈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네. 이에 비해서 이제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창출과 갈근을 각각 10g씩 넣고 똑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피하 지방도 많고 예, 내장 지방도 많은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의인과 갈근을 각각 10g씩 넣고 물을 1000cc 넣고 똑같이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5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에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고, 만약에 저녁을 조금 든든히 먹고 아침에 음식 생각이 없다, 예, 이러는 경우에는 이 차요법만 먹고 이제 출근하셔도 예, 생활을 하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복부 비만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한방차인가요? 예, 오늘 가져온 한방차는 이제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예, 창출과 이제 갈근을 각각 10g씩 해서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여서 이제 가져온 한방차입니다. 네, 내장 지방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까지의 한약 중에 가장 연하고 뭔가 깔끔한
듯한데요. 예, 그러면서 약간 매콤한 느낌이 있을 매콤한 겁니다. 예, 느낌도 그래서 있어요. 제가 이 내장 지방이 있는 분 중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체질적으로 자꾸 살이 붙는 유형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자꾸 피하 지방이고 내장 지방이고 증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짜장면을 먹을 때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국물을 먹을 때도 좀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방에서 제가 오미를 볼 때 예, 단맛은 뭔가 이렇게 모아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매운맛의 성질은 모으는 성질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라가 있을 때 매운 음식점에 가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스트레스나 우라에 취약하시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뭔가 속이 뻥 뚫리고 개운한 느낌이 드십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음식은 좀 적게 먹는데 자꾸 살이 좀 찐다. 예, 그러는 경우에는 약간 매콤한 성분의 예, 고춧가루라든지 후추를 조금, 그러니까 위벽에 자극이 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넣어서 이제 섭취를 하고, 제가 약을 쓸 때도 약간 매콤한 맛의 성향을 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코와 입에 지금 약간 매콤한 기운이 계속 감돌거든요. 예. 이게 스트레스도 벗겨주는군요. 네.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을 살펴볼까요? 이 복부 비만에 도움이 되는 한방 지압법 예, 무엇일까요? 지압법도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음백과 예, 지구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음백혈은 예, 엄지 발톱의 내측입니다. 예, 그래서 뿌리 각인데 예, 그래서 이게 엄지 발톱이라고 하면 엄지 내측의 뿌리, 예, 그 다음에 흰 부분의 뿌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 정도 해서 5번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지구혈입니다. 지구혈은 본인의 이제 손 등에 보면 이렇게 횡문으로 주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본인의 이제 5번째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했을 때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구혈은 3초의 기를 소통시켜주는 혈입니다. 그래서 상중하 3초의 기를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기를 소통시키는 혈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음백과 지구혈을 이용을 하시는데, 혈자리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는 지구를 먼저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음백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는 음백혈과 합곡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음백혈은 이제 엄지발톱 내측을 예, 엄지손으로 해서 10초씩 5번 이용하시면 되고, 예, 합곡은 예, 본인의 이제 엄지손하고 2번째 손가락에서 가다 보면 사이에 오목하게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 부분 사이에. 예, 그래서 본인의 그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약간 누르면 뻐근할 정도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합곡혈은 대장의 원혈이 되기 때문에요. 대변의 소통도 잘 시키고, 또 동의보감 침법에 보면 이 합곡혈은 뭔가 땀 나고 싶을 때 땀을 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에너지 대사를 강화시켜서 지방을 태워야 되는데, 이때 이제 땀이 좀 나는 빨리 걷기나 달리기를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이 합곡혈은 땀을 내주면서 대장의 이제 내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켜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에 효과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내장 지방도 있고 피하 지방도 많다. 네. 예, 그러면 세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구혈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합곡혈을 이용하시고 음백혈을 차례대로 이제 10초씩 5번씩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남자는 이제 좌측을 이용하시고 여성분은 우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신 후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와 키 그리고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60대 중반 정도 되고요. 네, 키는 2m 한 58, 네, 몸무게는 54 킬로그램이시군요. 정도. 네.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예,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눈 밑에 예, 자그마하게 좁쌀처럼 이렇게 뭐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어른들이 뭐 지금처럼 애들한테 세세히 뭐 관심 있고 그런 저기도 아니고 연락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저도 그냥 무심히 넘겼죠.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번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지껏 번져가지고 그때는 눈 밑에가 주로 그랬거든요. 20, 30대까지만 해도요. 예, 근데 지금은 눈 위에도 있고 이렇게 보면 코 옆에 예, 거기까지 한두 개 내려오고 이마도 약간 있는 것도 같고 이마는 뭐 예전에 미용으로 해서 면도 오면 뭐 피부 지금 필링하는 것처럼 예전에 예, 그런다고 했더니 그 뒤에 이렇게 위로 뭐가 확 번졌는데 이 눈 밑에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예, 조금 다른 것도 같겠는데 아무튼 이 눈 밑에 있는 게 이렇게 번져서 예전에 한번 피부과를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한관종이라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눈 밑에가 이렇게 그때 약간 두드러진 것만 이렇게 좀 다는 못 오고 몇 개 한다고 해서 피부과 이렇게 레이저를 했는데 예, 그게 그냥 별 효과도 없고 그대로인 것 같고 해서 예, 뭐 피부과 검색을 해보니까 뭐 피부과에서 지금으로서는 뭐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좀 어떤 때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꼭 누르면 그 빛이 예, 예, 하얗게 뭐가 좀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두 개인데 지금은 아파서 하지도 못하고 네, 계속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끔 아유 눈 밑에가 왜 이래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름에 한참 무더위 때는 약간 가려울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난치병이긴 한데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예. 지금 현재 어머님 그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런 건 제가 아직은 없어요. 예. 당뇨가. 그러면 현재 양약 처방 받아서 복용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그런 적도 없고 아직은 뭐 입원하고 예, 그런 적도 없고 해요. 예. 그러면 그 이제 눈 위아래로 이렇게 번지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그게 어떤 때는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곤하면 예, 피곤하면 좀 커지는 느낌. 스트레스 받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떤 때는 좀 약간 이제 몸 컨디션 좋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럴 때는 뭔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동의보감 앞문에 보면 이제 검생 풍속이라고 하는데 예, 눈동자 그래서 이제 눈에 이제 위아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측 그러면서 이제 코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코 옆으로.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위로.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피부과에 가서 지금 치료를 했는데 크게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이제 한 50%에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50% 정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몸의 장부에 이제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한방에서 이 경우를 이제 풍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제 뜻대로 안 될 때 이제 우라가 생기면서 올라오는 게 하나가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몸이 좀 차가워지고 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찌꺼기 자체에 이제 피부에서 이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네. 평상시 소화는 잘 되세요? 그런 편인데 예. 제가 이렇게 체질 검사는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 뭐 몸이 뚱뚱하지도 않고 예전에 지금은 들었는데 손발이 많이 약간 차고 해서 제가 소음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평상시 소화는 괜찮으시고요. 잘 된다기보다 그냥 그럭저럭. 예. 조금 더 먹어, 예. 우리가 조금 더 먹어도 소화가 괜찮으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조금 더 먹으면 뭔가 부담감은 좀 느끼세요? 네, 예. 약간 예. 두 번째는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예, 그런 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체질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해서 제가 이때 이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이제 좀 더우니까 이렇게 더울 때 선풍기나 에어컨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많이 좋아하세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소음인 체질에 가깝고, 예,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살면서 술 마셔보신 적 있으세요? 술은 거의 예. 한 30, 40대 이제 처음으로 직장에서 뭐 맥주나 뭐 회식할 때 예. 마시라고 하면 처음에는 맥주나 소주 한 잔을 못 마시면 얼굴이 파랗게 되는데 예. 이제 마셔보려니까 그냥 한두 잔 정도는 예.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먹으면 이렇게 얼굴 아주 빨개지세요. 거의 그런 편이에요. 예. 붉어져요, 얼굴이. 예. 그게 이제 지금 두 가지 체질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열이 조금 있을 때 이 술 종류는 성질로 볼 때 이제 차갑냐 이제 덥냐 이랬을 때 술은 성질이 좀 따뜻합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나 이제 남성분들 중에도 술을 한두 잔 먹었을 때 빨개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0, 40대에 이제 술을 드셨을 때 빨개졌다는 것은 열이 좀 있는 거고, 이제 연세가 60대 지금 중반으로 가면서는 내 몸에 이제 열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도 내부적으로 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체 쪽, 특히 이제 허리 이하 쪽으로는 조금 더 차가워지고, 상부 이제 가슴이나 얼굴 쪽으로는 이제 열이 올라오시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검생 풍속이라고 해서 예, 피부에 그런 알러지 반응이 더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예. 메모지. 예. 찾으셨습니까? 네. 예, 향부자 4g. 향부자요?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예, 그 다음에 창출 4g. 예, 그 다음에 대추 2개. 예, 그렇게 해서 그 네 가지를 물을 한 1000cc 넣으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달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식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그래서 120cc 나오면 그걸 예. 한 번에 마셔요? 예, 한 번에 마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 키, 몸무게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70이고요. 네. 몸무게는 키는 지금은 줄어가지고 네네. 한 58 정도 되거든요. 158cm. 네. 네, 그리고 몸무게는 52에서 3.
네, 52에서 3kg 정도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최준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예, 일단 제일 심한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거는 예, 그 우울증으로 그러는지 하여튼 화가 올라오는지 저기 먹는 거를 맘대로 못 먹는데요. 예, 맵고 짜고 뭐 이런 것도 못 먹고 많이도 못 먹고 못 먹는데 예, 새벽에 자다가 자꾸 속이 울렁거리면서 자꾸 토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 보니까 장에 가스가 많이 차 있다, 이런 기능이 안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예, 갖고 그 약을 갖다 병원에서 병원 약을 먹고 있는데 일주일 먹었는데도 예, 그 음식을 조심한다고 하는데 뭐 조금만 저기 하면은 새벽에 자꾸 울렁울렁하니 토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 제가 쇼그렌 증후군이 있어요. 예, 갖고 자다가 보면은 입안에 혀가요 예, 바싹 말라 있거든요. 예, 바싹 말라가고 춤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위가 그렇게 그런가 하여튼 속이 비면 더 울렁거리고 더 토할라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지금 제일 힘들고요. 예, 허리는 3월 달에 갑자기 못 걸어갖고 시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 지금 걷는 거는 잘 걸어요. 네, 근데 걷는 거는 걷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쪽이 아팠다 저쪽이 아팠다 막 그 사타구니로 막 그 허리로 매 파스 붙이고 물리치료 하고 그런데 발가락이 아팠다 다리가 아팠다 막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계속 아프거든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쇼그렌 증후군이 있다는 것은 이제 몸 안에 네. 그 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우리 몸을 약간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몸 안에 이제 진액이 없게 되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허리 아프다든지 이제 관절들 여기저기 이제 아픈 것은 그런 내 몸 안에 이제 진액, 즉 윤활유가 부족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지금 현재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 결국 이제 음식물을 내가 제대로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내 몸으로 이제 산소와 같이 피를 같이 영양분을 보내줘야 되는데 현재 이제 속이 비면 울렁거리고 이제 토할 것 같고 이제 위벽 자체도 상당히 이제 약하고 이제 얇아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이 아프면 우울증도 당연히 이제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관절 여기 아픈 거보다는 우선 내가 음식을 좀 먹고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고 어디 통증이 있을 때 낮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혈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위벽 자체를 튼튼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기능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연자육. 예. 예, 그 다음에 건지황. 건지황요? 예. 그 다음에 백출. 적으셨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예. 예, 여기까지 각 4g입니다. 다 사그라면? 예, 4g씩 하고, 예, 그 다음에 대추를 한 개만 더 넣으세요. 대추는 하나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000cc 넣으시고, 한 25분 정도 이렇게 달이셔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지금 그런데 지금 이 양약을 좀 많이 드시니까 양약이 주로 이제 식후에 주로 많이 드시죠. 그렇죠. 예. 그러시면 지금 아침 점심 사이에 약간 지금 양약 먹고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아침 점심 사이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지금 저녁 때 잘 때 오신다고 하니까 예, 저녁 때 이제 양약 먹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그렇게 차 요법 해서 드세요. 하루에 2번요. 네네. 하루에 2번을 먹는데 물 1000cc를 달여서 100cc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하루에 2번씩 먹어요. 예, 100cc는 그걸 하루에 한 번 먹는 양입니다. 아, 100cc가 하루에 한 번 먹느냐? 그러면 하루에 200cc를 먹어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차 요법을 지금 그 위장관 기능이 워낙 약하시니까 일단 15일 정도 이렇게 드시고 그렇게 드셔 보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최진욱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이 복부 비만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평소 체중 관리가 필수일 텐데요. 이 복부 비만 예방에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나 관리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예, 일단 이 복부 비만은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윗배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배가 주로 많이 나오시는 분인가에 따라서 운동요법이나 생활요법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윗배가 많이 나온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위쪽에 음식물 결국 내장 지방이 많이 차서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저녁을 조금 배부르지 않게 소식을 하시고 좀 빨리 걷기나 약간 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비해서 주로 아랫배 쪽으로 복부 비만이 오시는 분들 또 하나 이 경우에 이제 여성분들은 주로 하체 비만으로 해서 하복부라든지 이제 엉덩이 쪽이라든지 예, 허벅지 쪽에 살이 잘 붙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른 체형이면서 하복부에 이제 비만이 오는 것은 근력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예, 전체적으로 그 허벅지나 엉덩이 쪽에 같이 하체 비만이 같이 오시는 분은 항상 식이섬유를 같이 좀 섭취를 해주셔서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를 꼭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윗배가 나온 경우라면 유산소 운동을, 또 아랫배 복부 비만은 근력 운동, 거기 이제 하체 비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식이섬유 복용이 도움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복부 비만뿐 아니라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녁 소식 중요하겠죠. 또한 복부 비만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